그 다음 생리 상태를 했으니까 이제는 음양의 병리 변화로 넘어가 볼게요. 병리 적인 상태는 뭘 말하냐면 음과 양의 조화가 깨어지고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말해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질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음양의 병리적인 변화는요, 크게 두 방면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편성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편쇠예요. 먼저 음양의 편성에 관해서 설명해 볼게요. 보통 균형 상태로 있을 때는 음과 양의 비율이 5대5 정도 돼요. 4.5대 5.5라든지 크게 잡아서 4대 6 정도까지도 별로 불편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음양의 편성이란 말은 뭐냐면 5대5의 균형 상태에 있던 이 음과 양이 어느 한쪽만 7, 8, 9, 10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대 8, 5대 10 이런 식으로 한쪽은 그대로 5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태과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한쪽의 태과 상태를 편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음편성과 양편성이 있겠죠. 여기서 음과 양을 한과 열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양이 양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 양편성인데, 양편성의 특징은 실열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열증은 체온계를 들이대고 보면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 있어요. 38도, 39도, 심지어 40도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양편성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음편성의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양은 여전히 5를 유지하고 있는데 즉 차가운 성질을 띤 이 음이 태과한 거예요. 그래서 7, 8, 9, 10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음과 양의 균형이 5대 5에서 5대 8, 5대 9, 5대 10 이런 식으로 치우쳐 버린 현상을 음편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음편성의 증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양편성의 실열증이 있었듯이 음편성에서는 실한증이 나타나요. 내가 좀 추운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체온계를 대보면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 35도, 33도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모르니까 양편성의 증상을 한번 읽어만 볼게요. 양편성은 열이 올라간 실열증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양편성의 증상,
고열이 나고 얼굴색이 붉어지고 대변이 굳어지고 설색이 붉고 설태가 누렇고 맥이 빠르고 힘있게 뛰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은 실열증이에요.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해갑니다. 음편성의 증상을 불러드릴게요. 음편성은 실한증으로 나타나는데요. 몸이 차가워요. 안색이 창백해요. 입이 심심해요. 그 다음에 구갈이 없어요. 소변이 길고 맑아요. 청장하다는 뜻이에요. 소변이 길고 맑아요. 대변이 물러 터졌어요. 대변이 물어요. 설색은 연하고 설태가 흰색이에요. 그래서 설태를 봤을 때요, 설태가 하얗게 덮여 있으면 이 사람은 한증이에요. 설태가 누렇게 덮여 있으면 이 사람은 열증이에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안색도 보지만 맥도 보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설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종합해놓고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설색이에요. 이 설태를 확인하면 적어도 속에 열이 있어서 혀가 누런 사람한테 부자 같은 약은 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음양 조화가 깨어지고 음과 양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질병 상태라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편쇠. 이 편쇠라는 얘기는 5대5의 균형 상태가 한쪽은 5 그대로 있는데 어느 한쪽이 4나 3이나 2나 1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5대 3, 5대 1, 5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불균형은 아까 편성이 어느 한쪽의 태과 상태라면 편쇠는 어느 한쪽의 불급 상태예요.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음양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서 편쇠가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때도 열이 나요. 다시 한번요. 양은 5에 그대로 있는데 음이 3이나 2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외형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음과 양의 비율이 2대5 또는 3대5로 불균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불균형이 어떠한 불균형이냐면 상대적으로 양이 더 많은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열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아까 편성에서는 실제로 실열증인데요. 음편소에서 생긴 열은 허열이 돼요. 그래서 음이 허에서 생긴 열을 음허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쓰는 대표 처방이 육미지황탕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 갱년기 증상으로
열이 올라왔다 꺼졌다, 뭐 대표적인 그런 증상인데요. 갱년기 증상도 여성들의 음허 증상의 하나예요. 그때 쓰는 처방이 육미지황탕에서 변형된 자음 강화탕이에요. 혹시 갱년기 50 이쪽 저쪽에서 느끼는 분들은 자음 강화탕을 먹으면 그런 대로 잘 들어요. 그 다음 양편세에 대해서 할 건데요. 양편세는 음은 여전히 오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양 혼자서 4나 3이나 2나 1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양은 열을 말하고 음은 한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음이 크면 한증이 생겨요. 그런데 이 한증도 음편성에서 오는 한증을 실한증이라 그랬죠. 체온의 변화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음편세, 양편세에서 오는 열은, 아니 한은 허한이에요. 음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불균형에서 나오는 증상이 허한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양허한증이라 그래요. 이것도 본인은 추위를 느끼는데 체온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음편세로 생긴 음허열의 증상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조열, 열이 어떤 때는 확 올라왔다가 가라앉고 어떤 때 또 확 올라왔다가 가라앉고, 이게 계속해서 열이 있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는 간만의 시간이 있듯이, 간조와 만조가 있듯이 열도 어느 시간이 되면 나기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나기도 하고 되게 얼굴로 확 달아오르죠. 그리고 그런 허열, 음허열의 상태는 조열이 있고요, 관홍이 있어요. 이 관홍은 얼굴에 광대뼈 근처만 붉으스러야 해요. 실열에서는요 얼굴이 전체가 붉어요. 그래서 면홍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허열에서는요 얼굴의 일부만 붉으스러해요. 그 붉으스러하는 부분이 대개 뺨이 있는, 광대뼈가 있는 쪽으로 붉으스러해요. 그래서 관홍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심번열이 있어요. 실열증은요 얼굴에도 면은 있지만 온몸에 열이 있어요. 그런데 허열은요 오심번열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열감을 느껴요. 얼굴에서는 관홍, 그 다음에 손발, 그 다음에 심장 부분. 이 오심번열이라는 뜻은요 손과 발이 4개잖아요. 가슴까지 아프면 5이 되잖아요. 손바닥을 수심이라 그러고요, 발바닥을 족심이라 그러고요, 마음 심자 심장 있는 가슴을 심이라 그러잖아요. 이 5군데의 열을 오심번열이라 그래요. 여자분들요 음호가 있는 분들은 저녁 잘 때 자려고 그러면요 손발이 화끈화끈 그래요. 그게 꽤 괴롭다 그래요. 그리고 가슴도 번거로워요.
이걸 오심번열이라고 그래요. 조열, 관홍, 오심번열이 나타나고 때때로 땀을 흘린다. 이게 뭐냐면 밤에 흘리는 땀을 도한이라고 그래요. 도둑놈처럼 밤에 나는 땀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음호증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갱년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낮에도 열이 화끈화끈 이렇게 달아오르지만 밤에도요 땀이 난다 그래요. 이게 밤에 나는 땀을 도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혀가 붉어요. 근데 이 혀도 전체가 붉은 건 실열증이고요. 부분적으로 붉은데요. 주로 혀 끝이 붉어요. 그 다음에 설태가 없어요. 설태가 적어요. 혀가 반질반질해요. 태가 없어서. 맥은 새삭해요. 가는 맥이 뛰는데요. 좀 빨리 뛰어요. 하여간 갱년기 증상이 있는 분들의 맥은요. 좀 가늘어요. 그리고 좀 빨리 뛰어요. 이게 지금 편쇠에서 생긴 음허혈의 증상이었고요. 음허열. 이제 양편쇠에서 생긴 허한증인데요. 양허로 인해서 생긴 한증에서 오는 증상 불러드릴게요. 일단 본인이 추운 걸 싫어해요. 그 다음에 손발이 냉해요. 그 다음에 항상 피곤해해요. 맥이 힘이 없어요. 숨이 짧아요. 말하기를 싫어해요. 심할 때는 말하는 것도 귀찮아해요. 이런 증상들이 양허의 증상인데요. 중요한 건 추위를 탄다는 거예요. 음양의 병리 변화, 즉 음양의 균형이 깨어지고 조화가 깨어진 상태에서 올 수 있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편성, 하나는 편쇠. 양편성은 실열증으로 나타나고 병원에 가서 항생제 쓰는 거예요. 음편성은 실한증으로 나타나요. 이거 부자 왕창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편쇠는 추위를 많이 타는 한증이에요. 이런 사람은 십전대보탕 참 잘 맞아요. 음편쇠는 허열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은 육리지왕탕이 잘 맞아요. 특별히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앓는 사람들은 육리지왕탕에서 변한 자음강화탕을 제일 많이 써요. 그냥 방야가편에 나와 있는 원방대로 한 달이나 두 달 먹으면 거의 다 없어져요.